안녕하세요. HTC 이브닝 뉴스캐치 타프로입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오늘도 생생하고 빠른 미국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헤드라인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새 시민권 시험 너무 어려워졌다며 응시자 불만이 확산 중입니다. 미국 최대 연방공무원 노조가 장기 셧다운 사태를 즉시 끝내기 위해 조건 없는 예산 연장안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 미사일 시험을 강하게 비판하며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멜리사가 자메이카를 향해 접근하며 사상 최악의 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AI 기반 백과사전 그로키피디아를 공개하며 위키피디아의 편향성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미 중서부 콘벨트 지역에서 젊은 층의 암 발병률이 급증하며 환경 오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구 결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산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불평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이민국이 새로 개편한 시민권 시험이 공개되면서 응시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이전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유미정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가 독자 35만 명을 대상으로 새 시민권 시험을 모의 진행한 결과 약 75%가 통과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나쁘지 않지만 기존 시험에서 90%가 합격했던 것과 비교하면 난이도가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격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은 건가요? 가장 혼란을 준 문제는 여성 참정권과 관련된 실9차 수정 헌법이었습니다. 응시자들은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는 문항이 실제 역사와 다르다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흑인과 원주민 여성은 여전히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페르시아만 전쟁의 개입 이유, 그리고 미국의 혁신을 묻는 문항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즉 정답은 있지만 실제 역사적 맥락이 무시됐다는 거군요. 그럼 정부는 이런 비판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민국 측은 시민권은 쉬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변인 매슈 트락에서는 법과 헌법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단순한 형식 시험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배우는 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응시자들 사이에서는 시민권 시험이 역사 퀴즈로 변했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험이 더 어렵게 바뀌었다면 이민자들에게는 부담이 상당하겠군요. 맞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은 기존보다 문항수가 늘었고 서면이 아닌 구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기억력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 헌법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세세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응시자들은 시험이 공정성을 잃었다며 영어 실력보다 암기력이 합격을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시험 내용이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역사학자 제프리 엥겔 교수는 이 시험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의도한 시각을 주입하는 형태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시민의 권리와 책임보다 특정 역사 해석을 강조하는 방식은 민주주의 가치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시민권 시험이 시민 교육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진입 장벽이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적 취득의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가 아닌 실제 시민으로서의 참여의식과 책임감을 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HTC 이브닝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이민자들의 미국의 꿈을 위한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험이 진정한 시민의식을 가르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선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최대 연방공무원 노조 AFGE가 셧다운 한 달 장기화의 책임이 정쟁에 있다며 조건을 달지 않은 예산 연장안으로 오늘 당장 정부를 재가동하고 전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사회보장국과 제향군인부, 국토안보부,
국방부 등 거의 모든 부처의 현장 인력이 생활고에 직면했다며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10월 1일 상원이 하원의 7주 한시 예산 연장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시작이 됐고 만료 예정인 의료보조금 연장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초당파 정책 연구기관 집계에 따르면 약 67만 명이 무급 휴직 중이고 73만 명이 급여 없이 필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원과 일부 프로그램 중단을 단행했고 휴직 인력의 소급 임금 지급 보류 가능성도 시사해 반발을 키웠습니다. AFGE의 성명은 상원이 하원 통과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동참해야 60표 문턱을 넘을 수 있으나 민주당 다수는 의료비 부담 완화와 불법적 예산 집행 차단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정부 재가동과 전원 소급 지급, 생계비 부담 완화, 반복되는 예산 파행의 구조적 개선을 동시에 요구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타협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신형 핵추진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푸틴 대통령에게 미사일을 쏠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사거리 8,000마일 이상을 비행할 수 있다는 브레베스트닉 미사일의 성공적 시험을 발표하며 세계 최강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은 이미 러시아 해안에 핵 잠수함을 배치했다며 맞받았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러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러시아 석유 기업에 대한 첫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러시아 국부펀드 대표를 선전가라고 비난하며 러시아의 경제 회복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비우호적 행위가 관계 개선을 어렵게 만든다며 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레베스트닉이 기술적으로 불안정하고 실전 효용이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시험이 미러 간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이면 끝날 전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조속한 종전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오늘 일본으로 향하던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트럼프는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일정 연장은 어렵지 않다며 나는 한국에 있을 예정이니 바로 건너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순방 중 한중 정상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미중은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한 무역 합의의 틀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김정은과의 회동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접촉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3차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2019년엔 트윗 한 줄로 비무장지대 회동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김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며 북한이 비핵화 강박을 벌인다면 만남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은 최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미국이 비핵화 집착을 벌이기 전까지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셧다운 사태, 중동 휴전 문제, 차기 연준 의장 인선 가능성 등도 언급하며 김정은이 원한다면 나는 언제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멜리사가 카리브해 섬나라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멜리사를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격상하며 자메이카 전역에 재앙적인 폭풍과 홍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대 풍속은 시속 250km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돼 1988년 허리케인 길버트 이후 37년 만에 최강 폭풍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앤드루 홀니스 자메이카 총리는 국민 모두가 대비하고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미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에서는 멜리사의 영향으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1천여 채의 가곡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강풍과 홍수 위험이 큰 지역의 주민 50만 명 이상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허리케인이 자메이카를 직접 강타할 경우 기록상 가장 파괴적인 폭풍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멜리사는 뜨거운 해수면 위를 천천히 이동하며 사력을 더 키우고 있으며 자메이카를 관통한 뒤 쿠바 동부를 거쳐 바하마와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방향으로 향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자메이카를 비롯한 카리브해 국가들은 이미 학교 휴교령과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으며 국제사회는 긴급 구호와 원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테크 재벌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온라인 백과사전 그로키피디아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키피디아보다 덜 편향된 AI 백과사전이라고 소개했지만 초기 버전부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겉보기엔 위키피디아와 비슷하지만 훨씬 규모가 작고 보수적 시각이 짙은 내용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성별 항목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구분으로 시작해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한 기존 위키피디아와 크게 대조됩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AI 회사 xAI의 그록 시스템을 기반으로 보다 자유롭고 진실에 가까운 지식을 제공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키피디아의 자원과 편집자들이 만든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위키피디아 공동 창립자 지미 웨어스는 AI가 아직 백과사전급 정확성을 구현하긴 어렵다며 오류와 편향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그록은 과거 인종차별 발언과 잘못된 정보로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위키피디아는 좌파 편향적이라며 올해 초 균형이 회복될 때까지 후원을 중단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I 시대의 지식 전쟁, 그 중심에 머스크가 다시 섰습니다. 미 중서부 콘벨트에서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성인의 암 진단이 뚜렷하게 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일리노이, 미네소타, 인디아나, 캔자스는 2000년대 이후 전체 미국 평균과 길이 갈라졌고 최근 데이터에서는 15세에서 49세 암 발생률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장암과 피부암이 두드러지며 젊은 남녀의 피부암 위험은 다른 주보다 크게 높습니다. 아이오와에서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청년 5명이 연달아 혈액암과 고환 관련 암에 걸리며 지역사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년 환자들은 치료 후 불임과 만성 피로 같은 장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병원 문턱에서 늦게 진단받는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원인 규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연구진은 라돈과 질산성 질소 같은 토양과 지하수 문제, 자외선 노출, 음주 습관, 농약과 제초제 등 복합 환경 요인을 함께 의심합니다. 글리포세이트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이오와주는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했고 농화학 기업 면책 법안은 저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일 원인이 아닌 임신과 유년기부터 이어진 누적 노출의 결과일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지역사회는 물관리와 노출 감시, 조기검진 확대, 생식능 보전 지원 같은 현실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치료 못지않게 생존과 회복의 삶을 돌보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연구진이 280만 건의 임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미국에서 약 19,000건의 사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 연방 통계보다 높은 수치로 전체 출생 147건당 1건꼴의 사산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사산의 30%는 고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임신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득 수준과 인종에 따른 격차도 뚜렷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112건당 1건, 흑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95건당 1건의 사산이 이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사회적 불평등과 인종차별이 여전히 사산 위험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는 비만, 당뇨, 약물 사용,
고혈압 등 임상적 요인이 70% 이상에서 확인됐지만 나머지는 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41주 이후 급격히 위험이 높아지며 많은 산모가 의료진의 경고 없이 태아를 잃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면과 스트레스까지 추적하는 스마트워치 시대에 태아의 위험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사전 감지 시스템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 여전히 가장 높은 사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흑인 산모의 사산율은 백인보다 거의 3배 높습니다. 이번 연구는 생명 탄생의 불평등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삶의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 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